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백내장으로 병원 찾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40, 50대 백내장 발병률이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간혹 노안과 백내장을 혼동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내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비단과 전미현 원장과 함께 백내장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시력 저하와 눈이 침침한 증상이 있다면 백내장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과 전문의 전미현 원장과 함께 백내장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백내장이란 우리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딱딱해지면서 뿌옇게 보이고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수정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주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요. 정상적인 눈하고 백내장, 특히 말기 눈이 좀 차이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백내장 환자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에서 90%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 1위가 백내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그 수술 건수가 약 1,300건 이상으로 2016년 이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도 훨씬 더 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백내장의 원인은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성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지만 유전에 의한 것이라든지 태내 감염, 산모의 약물 복용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노년성 백내장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그렇지만 흡연이나 자외선 혹은 외상이나 포도막염과 같은 눈 속의 염증, 또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 또 혹은 스테로이드 복용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백내장 증상. 백내장이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저하인데요. 대부분은 시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기가 쉬운데 보통 환자분들이 원래 잘 보이던 TV의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운전할 때 표지판이나 번호판이 흐리게 보인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거나 오히려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더 잘 안 보이는 주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햇빛에 나갔을 때 눈부심이 갑자기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사물이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증상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특징적으로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도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평소 근거리를 볼 때 돋보기를 착용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글자나 사물을 잘 보게 되신다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백내장 증상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백내장하고 혼동하기 쉬운 질환 중 하나가 익상편이라고 들었어요. 네. 익상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 검은 동자, 즉 각막이라고 하는데 그 각막 옆에 하얀 조직을 결막이라고 하고요. 이 결막이 각막 쪽으로 자라 들어가서 각막을 하얗게 덮게 되는 질환을 익상편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해진 질환이기 때문에 익상편과 백내장은 그 발생 위치부터 다른데 간혹 백내장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그 눈 표면에 있는 익상편을 보시고 왜 수술을 했는데 그대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익상편과 백내장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면 이제 눈동자 보니까 그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백내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백내장의 치료는 결론적으로는 수술인데요.
초기에 백내장 환자분들에게서는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안약을 점안하기도 하지만 크게 기대를 하고 넣으시면 안 되고요. 보통 백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불편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눈은 우리 신체 구조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미세 수술에 해당되는데 수술이 모두 현미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막에 1에서 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게 되고 이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 기구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캡슐,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원형 절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초음파 기계를 삽입을 해서 그 수정체 내부를 잘게 조각을 내서 초음파로 유화를 시키면서 그 백내장을 제거하게 됩니다. 백내장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그 수정체 낭 안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백내장은 뭐 안약으로 시기를 늦춘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술 시기가 백내장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술 시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안경으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과적 검진을 많이 받지 않았고 또 눈은 가급적이면 손대면 안 된다. 수술은 늦게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인식 때문에 수술을 미뤄서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돼서 결국에는 수술하기 까다로운 정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안과적 검진을 통해서 백내장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흔하게 이제 백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대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면 노안이야, 뭐 나이 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시기 놓치면 어떤 게 우려될까요? 백내장을 너무 방치하게 되면 최악으로 이제 백내장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 수정체가 이제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수정체가 액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체의 원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정체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러면 눈 속에 다른 구조물들을 밀기 때문에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환자분들은 굉장한 통증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백내장 자체만으로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이렇게 액화된 수정체로 인해서 급성 녹내장이 함께 유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행된 백내장을 방치하게 되면 수정체가 점점 돌처럼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정체를 제거하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초음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초음파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눈 안에 다른 구조물들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보다는 예후가 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받은 이후에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독부터 마무리까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을 끝낼 때까지 시간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수술을 하고 하루 정도는 거즈를 이용해서 안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날 외래에 내원하시면 안대를 떼고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는 없고요. 하루에 한쪽씩 수술을 하게 되는데 백내장이 비슷한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기도 합니다. 네. 그 이제 레이저 수술도 요즘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기존의 백내장 수술하고 레이저 수술하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fem토초 레이저라는 1000조분의 1초, 굉장히 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정밀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를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백내장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절개창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크기와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의 난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체 중심부, 즉 수정체 핵을 레이저로 미리 잘게 부수고 조각냄으로써 수정체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또 수술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수정체 중심부의 원형 절개를 레이저로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의 원형 절개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수술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눈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인공수정체가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레이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고 용이하게 인공수정체를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술 시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는 크게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 근거리 이렇게 초점 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 정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경이나 돋보기를 별도로 착용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눈에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 여러 다른 질환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중간거리, 근거리를 모두 다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과 노안이 같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수술 방법인데요. 이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백내장뿐만 아니라 노안, 난시까지 모두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전혀 착용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흔히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노안 백내장 수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술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네. 많이들 선호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백내장과 노안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안도 40대가 되면 누구나 느끼는 증상이고 또 그런 불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데요. 또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70대, 80대에도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까운 거를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나 중간거리, 근거리를 다 봐가면서 생활을 하셔야 분들에게서는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관심도 늘어나고 수술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그 시력 교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다들 원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초점 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를 보면 네. 그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이 조금 다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좀 달라진다는 건데요. 렌즈의 원리에 따라서 빛번짐이 좀 많은 렌즈가 있고 빛번짐이 적은 렌즈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거리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렌즈일수록 빛번짐이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혹은 운전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야간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밤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번짐이 적은 렌즈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렌즈는 또 근거리 기능은 조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내에서 야외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핸드폰이나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거리 기능이 강화된 렌즈를 주로 추천드리게 되는데요. 간혹 근거리가 강화된 렌즈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도 빛번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 수술 후의 결과는 굉장히 개인차가 심한데 이 개인차라는 거는 결국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에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그 생활 패턴이 또 중요한 그런 네네.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인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네.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외래에 내원하신 분들을 보면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권유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너무 좋다, 편하다,
돋보기가 필요 없다, 너도 해라 이런 이미지와 기대감을 갖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의 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전문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변에 믿고 물어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노안 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많이 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술을 받았을 때 새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결과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권유보다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고 또 실제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뭐 아무리 내 지인이 100% 만족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 다른 문제인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백내장 수술 후에 관리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백내장 수술은 눈을 절개하고 눈 속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의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염증 관리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취침하실 때 안대를 착용하는 것, 세 번째는 정확하게 안약을 점안하시는 건데요. 보통은 보름 정도는 저희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세수를 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침 중에 눈을 비비지 않도록 안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정확한 외래 진료 그리고 병원에서 안내 받으신 대로 안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수술 후에 음주나 과도한 운동, 뭐 수영장 이런 사우나 이런 분들은 한 달 이후에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사실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바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고 약을 소홀하게 점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안내 드린 대로 안약을 점안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수술 후에 재발이거나 또는 뭐 더 시리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를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재발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그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 있는 후낭, 그 수정체 낭에 혼탁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백내장 수술하기 전처럼 흐리고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이해하기 쉽도록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발성 백내장은 수술의 부작용이 아니고 수술 받으신 분들의 거의 50% 이상 돼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고요. 보통 수술을 받으신 연령대가 굉장히 낮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인공 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후발성 백내장이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이 되면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레이저를 통해서 후낭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완벽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들이 수술을 이제 받고 나셔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수술에 수명이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후발성 백내장 이외에도 저희가 고령에서는 녹내장이랄지 황반변성 여러 가지 시력의 변동을 줄 수 있는 그 노년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안과적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앞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재발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백내장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 번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인공 수정체가 이탈을 했다거나 눈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몸의 다른 이제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자꾸 눈에 손상을 가하게 되면 눈의 기능도 약화되고 녹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한 번으로 모든 걸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정확한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수술을 할지 또 환자분 및 보호자분들이 수술의 방법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것인지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것인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건지 다초점을 삽입할 건지 이거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시고 또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안의 정의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백내장이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노안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전체적인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안은 수정체가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조절근이 기능이 약화되면서 보통 40대부터 나타나는데 가까운 거리에 사물이나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노안 증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조금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노안의 시기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게 거리. 네, 잘 가까운 안 보이는 것 네, 이외에도 또 다른 노안 증상도 있나요? 처음에 노안이 시작되면 환자분들이 바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신다기보다는 가까운 걸 보다가 멀리를 봤을 때 혹은 멀리를 보다가 가까운 걸 봤을 때 초점이 바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증상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요. 또 거리가 바뀔 때, 즉 운전을 한다거나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모두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추적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시고 그렇게 이제 불편 증상을 갖고 지내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돋보기를 착용하게 되시고 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별도의 안경을 또 갖게 되십니다. 사실 이 백내장이 생기지 않아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좀 지켜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고 또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한 혈당 관리를 해주신 노력을 또 기울여 볼 수가 있고 또 40세 이후에는 노안과 더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50대부터 전후로는 백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통해서 백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죠? 네, 맞아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전미연 원장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걷기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걷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네. 발을 디딜 때 통증을 동반하고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죠. 네, 단기간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진 만큼 미리 발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틈틈이 발 스트레이칭도 좀 해주시고요. 밑창이 좀 딱딱한 신발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십시오. 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